뜨거운 여름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내 운명을 바꿔놓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이고 25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해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어느 무더운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해운대 해변으로 떠났지만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는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시원한 샤워를 한 뒤 저는 하얀 치마와 편안한 민소매 상의를 입고 에어컨을 켠 채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선풍기 소리가 어우러져 잠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집 밖에서 펑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전기가 끊겨버렸어요. 순간 에어컨과 선풍기가 멈추고 숨막히는 더위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땀이 흘러내리는 목덜미를 닦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뒤지고 있을 때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수진아, 집에 있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이현우였어요. 그의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장난기 가득한 눈빛은 언제나처럼 나를 설레게 했죠. 이 더위에 왜 여기 있어? 제가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어요. 우리 동네도 정전됐나 보러 왔어. 그리고 너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숨겼어요. 그러게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라도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그는 문틀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 호수로 물 뿌리러 갈까 해. 옛날처럼 말이야. 설마 그걸 진짜 하겠다는 거야? 제가 팔짱을 끼며 도전하듯 물었죠.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믿어? 안 믿어. 라고 되물었고 그 장난스러운 눈빛에 저는 잠시 주춤했어요. 뭔가 반항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결국 그는 호스를 들고 뒷마당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따라갔어요. 호스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줬죠. 그가 봐봐, 효과 좋아해라고 부르자 저는 망설이면서도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장난스럽게 호스를 돌려 저에게 물을 뿌렸어요. 차가운 물에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물싸움은 그날 오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피어나게 했어요. 그날 오후의 햇살은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멈춘 집안은 마치 찜통 같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저는 천천히 부엌을 돌아다녔다. 가족들이 모두 바닷가로 나간 사이 혼자 남아있던 저는 그날만큼은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쉬고 싶었다. 하지만 정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시원한 바람도 전기도 없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저는 서랍을 뒤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멈칫했다. 수진아, 집에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볍게 웃으며 문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갈색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장난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그를 반갑게 맞았다.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더운데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우리 동네도 정전된 것 같아서 왔어. 그리고 너 보고 싶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 더 듣고 싶었다. 저는 웃으며 우리 모두 이 더위 속에서 다 녹아내릴 판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쿨해? 라고 농담을 던졌다. 현우는 그 말에 맞장구 치듯 우리 집 뒷마당에 가서 호스로 물 뿌리는 거 어때? 옛날처럼 라며 제안을 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설마 진짜 그걸 할 거야? 라고 물었다.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믿어? 안 믿어. 라고 도전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반항적인 매력을 느끼며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현우는 호스를 들고 뒷마당으로 걸어갔고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뜨거운 햇볕 아래 호스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한 뒤 저를 향해 손짓했다. 와봐. 효과 좋아해. 저는 머뭇거리며 한 걸음 다가갔고 그 순간 그는 장난스럽게 물줄기를 돌려 제게 뿌렸다. 차가운 물에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내뱉었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물싸움은 뜨거운 여름 오후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 사이에 숨겨진 감정들도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물방울 속에서 피어난 떨림과 설렘은 그날 이후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고 현우와 나 단 둘만의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찬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듯 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너무 조용해. 좀 더 놀아야지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이끌려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나도 반격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물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순간의 감정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뜨거운 오후, 현우와 뒷마당에서의 물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물방울이 피부를 스치며 시원함을 넘어 묘한 전율이 퍼져나갔다. 하얀 치마와 가벼운 민소매 상의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 모습이 나조차도 낯설게 만들었다. 땀과 물이 뒤섞여 흐르는 내 턱선을 따라 그의 장난스러운 웃음이 들려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더위와 고민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그날의 정전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마을 지내는 평소에도 한적한 곳이었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정전은 드물었다. 원인은 인근 변전소의 고장 때문이었다고 들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이 무더위를 견뎌야 했고 그런 와중에 현우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것이다. 그의 방문은 나에게 뜻밖의 위안과 설렘을 주었다. 그가 호스를 돌려 시원한 물줄기를 내쏘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내 그의 손에 잡혀 다시 가까이 끌려갔다. 수진아,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같이 놀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나는 웃으며 너 진짜 미쳤나 봐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순간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뒷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더위를 잊게 해주었다. 현우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아, 사실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나는 그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이유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이었음을 알았다. 내 마음도 그동안 몰랐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입술을 통해 조금씩 표현되었다. 그날 정전과 무더위가 만든 뜻밖의 순간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 앞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서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무언가 특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뒷마당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현우와 마주한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눈동자는 햇살에 반짝이며 진심을 담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할 법도 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긴장된 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진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그동안 내가 곁에 있을 때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정전으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찰나, 현우가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오기 힘들 거야. 오늘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조금 더 갖자.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 사이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다. 현우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답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었고 마음 한켠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정전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는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 둘 모두에게 큰 시험이 될 터였다. 뒷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서 현우와 나눈 그 뜨거운 고백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다. 정전이 이어지던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도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정전 사태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변전소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점점 확산되어 우리 마을 진해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나는 현우와 함께 부엌에서 물을 떠오며 속으로 걱정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면 우리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현우 역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어. 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이 되자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현우와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전으로 인해 TV도 인터넷도 끊겼고 외부와의 연락도 힘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우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던 것이다. 수진아, 저기 봐,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나는 숨을 죽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왔나 봐. 나는 속삭였다.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정전 때문에 걱정돼서 왔어요. 이웃집에 사는 김 선생님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김 선생님을 맞이했다. 그분은 정전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변전소 문제가 심각해서 복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모두 조심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야 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현우와 함께 어두운 거실에 앉아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정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올 신호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오후, 우리의 이야기는 막 시작된 셈이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현우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전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 주변에 누군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변전소 고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김 선생님의 말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이 내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켜 주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정전이 계속되면서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공기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상태에서 더위는 점점 극심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땀에 젖은 몸을 부여잡고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현우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휴대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둘만으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먼저 이웃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야 해. 그리고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내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동안 나는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 마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였다. 나는 결심했다. 그래, 현우야. 우리 함께 움직이자.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그러자 현우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좋아, 수진아. 우리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뜨거운 여름날의 정전과 어둠 속에서 나와 현우가 단순한 친구가 아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우와 함께 이웃집을 돌며 정전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나누던 중 마을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과 낮은 속삭임에 우리 둘 다 긴장했다. 수진아, 저기 봐. 현우가 조용히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집집마다 살펴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 마을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다. 누구지? 나는 속삭이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보다 더 굳어진 표정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우리 쪽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현우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주변을 경계하는 듯 다시 몸을 돌렸다. 그 무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우리는 그들이 지나간 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정전과도 관련이 있을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조심해야 해.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찾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왜 그들은 우리 마을을 몰래 돌아다녔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현우와 함께 겪은 그 짧은 만남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단순한 정전 사고가 아니었다. 우리 마을 속에는 감춰진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현우는 그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의 그 그림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그 낯선 무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숨겨진 목적이 우리 일상에 어떤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우와 함께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본 그들이 남긴 어떤 단서라도 찾으면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가 될지도 몰랐다. 우리는 마을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멀쩡해 보이는 길가에 이상한 발자국과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특히 마을 외곽의 작은 창고 근처에서 누군가 급하게 지나간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 수진아. 뭔가 있어. 현우가 낮게 속삭이며 손전등을 비췄다. 창고 문 옆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마을의 오래된 지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현우도 놀란 표정으로 분명히 누군가 우리 마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뜻일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이 사건이 단순한 정전 사고를 넘어선 훨씬 복잡한 이야기임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뒤졌다. 수십 년 전에도 비슷한 정전 사고가 있었고 그때도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 마을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현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우린 단순한 소녀와 소년이 아니야.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 우리 마을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나도 그 결심에 동참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름날의 정전이 아닌 오래된 비밀과 위험,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힌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그날 저녁,
창밖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숨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숨겨진 비밀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현우와 내가 발견한 낡은 지도와 암호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마을에 감춰진 이야기의 열쇠였고 동시에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그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낯선 기호들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 기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독하려고 수십 번을 들여다봐도 답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분명한 건 있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정전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문득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마을의 옛 전설, 그리고 그 전설 속에 등장하던 신비로운 장소. 그곳이 바로 내가 손에 쥔 지도에 표시된 지점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설과 이번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현우와 함께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렬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방 불빛이 깜빡이며 잠시 어두워졌다. 정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찰나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내 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갑자기 들려온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겨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우리 둘은 이제 단순한 청춘의 로맨스를 넘어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 비밀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불안과 공포를 넘어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뜨거운 여름, 나와 현우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나는 숨을 죽이고 현우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의 다급한 음성은 나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현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힌 듯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현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그의 눈빛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해. 그의 말은 명확했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현우야. 무엇이든 함께 할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지도와 암호문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비밀 장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들이 점차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함정과 마주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우리를 막으려 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우리의 운명도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내가 조용한 마을 지내의 일요일 오후가 이렇게 미스터리와 위험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나와 현우, 그리고 이 마을 모두의 미래를 바꿀 열쇠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다시 한번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준비됐어. 그 말과 함께 문득 떨리던 심장이 굳건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뜨거운 여름날의 정전은 그렇게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물방울 속 설렘과 어둠 속 미스터리, 그리고 두려움과 용기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느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누가 알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 김수진과 현우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겐 아직 밝혀야 할 비밀과 풀어야 할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으니까요.